기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께서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하시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주택시장 안정 방법을 두고 수십 년째 이어져 온 해묵은 논쟁이 있습니다. 한쪽은 공급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고 했고, 다른 한쪽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들의 경험을 보면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시장적인 규제가 집값을 올리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대체로 공급 없이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9.7 대책도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향만큼은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실패한 공공위주의 방식이 반복되었고, 무엇보다 서울 핵심 지역에 대한 공급 대책이 부족합니다.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해법은 사실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서울의 주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길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그 답을 내놓으려 합니다. 지난 7월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서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숨은 규제 완화까지 결합합니다. 그렇게 완성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로 주택 공급 속도를 파격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주택 공급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중복된 규제는 간소화해서 민간이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신속통합기획 1.0을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 시작의 문턱을 지속적으로 낮추어 왔고, 이를 통해서 실제 구역 지정 소요 기간을 5년에서 2년 6개월로 대폭 단축한 바 있습니다. 또 높이 제한 폐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공공기여율 완화 등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규제 철폐도 단행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주택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공정관리를 강화하며 인허가 지연이나 중단을 없애는 방안까지 담아내서 정비사업 기간을 총 18년 6개월에서 13년으로 5년 6개월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여기서 한 번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초기부터 준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다시 꼼꼼하게 살핀 결과 병목 현상으로 불리우는 인허가 구간에 대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통기획 시즌2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조합장, 설계사, 시공사와 정비업체 대표는 물론이고 구청 실무자까지 실제로 사업을 이끌어가는 분들의 의견을 꼼꼼하게 들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사업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 이주화 해체, 이렇게 세 단계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요소들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간을 집중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구체화된 개선 방안 8가지를 마련했습니다. 첫째입니다. 통합심의 전 진행했던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를 과감하게 폐지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요기간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통합심의에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초안 검토라고 하는 불필요한 절차가 한 번 더 있었던 셈입니다. 꼼꼼한 검토라는 취지에서 시작됐겠지만 심의 내용 중복과 심사와 보완 의견 반영에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등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곤 했었습니다. 이제 이 절차를 과감히 없앱니다. 둘째, 재개발 세입자 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전산조회를 기존 2회에서 단 한 번으로 간소화하게 됩니다. 도시정비법상으로는 무주택 여부를 관리처분 단계에서 한 번만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그동안 도시의 특성상 사전 확인을 한 번 더 실시한 겁니다. 이중 절차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내년 1월 조례를 개정해서 확인 절차를 1회로 변경, 사업 추진 기간을 1개월가량 줄일 수 있겠습니다. 셋째, 사업 시행 인가 협의 기간 단축입니다. 그동안은 사업 추진 중에 이견이 발생하면 조합이 직접 공공기관을 방문해서 의견을 조율했지만 앞으로는 서울시가 직접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가동해서 상충 의견은 조율하고 협의는 신속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경미한 변경 절차 간소화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구역 면적 등에 대한 10% 미만의 말 그대로 경미한 변경이 수시로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는 구청에서 1차 검토 후 시로 보내고 다시 시가 검토 고시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권한을 자치구로 모두 위임해서 경미한 변경사항은 구청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추정 분담금 중복 검증 폐지입니다. 추정 분담금은 정비사 없이 갈등과 오해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그동안 조합 투명성을 위해서 총 4차례 검증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계획 확정 후에도 중복 검증으로 불편과 사업 지연이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총 3차례로 통합해서 번거로움은 덜고 사업 속도는 높이게 됩니다. 6번째입니다. SH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참여입니다. 현재 관리처분계획 타당성을 검증하는 곳은 전국에서 한국부동산원이 유일합니다. 지금도 검증 요청에서 회신까지 평균 6개월, 최대 9개월이 걸리는데 앞으로 서울 시내 정비구역이 계속 늘어날 텐데 그렇게 되면 검증 대기 병목 현상이 일어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SH의 전담 조직을 마련해서 타당성 검증 기간을 2개월 이내로 대폭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입니다. 이주 촉진 대책인데요. 현행 도시정비법상으로는 정비계획 최초 공고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계속 거주한 주민만 이주비를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이상 오래 거주하고도 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이주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 규정상 조례로 기준을 정하면 조합이 거주기간에 따라 추가로 보상을 하고 그 대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조속히 조례를 개정해서 세입자 이주를 촉진해서 사업의 속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정비구역 내 건축물 해체 심의 간소화입니다. 정비구역은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이주가 먼저 끝나는 지역이 당연히 생겨나게 됩니다. 현재는 구역 전체에 대한 종합계획을 심의 후에 이주 완료 블록별로 심의를 다시 받는 이중 절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역 전체에 대한 종합계획 심의는 생략토록 하고 블록별 심의만 진행을 해서 빠르고 안전하게 해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8가지 과감한 규제 혁신을 담은 신속통합기획 시즌2가 본격 가동되면 지난 7월 주택공급 촉진 방안에 더해서 추가로 1년을 더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비사업 18년 6개월이 12년으로 총 6년 6개월이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결과물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내년에 한남동, 방배동, 마천동, 신당동, 갈현동 등에서 2만 3천호가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체 목표입니다. 2031년 앞으로 6년 후까지 누적 착공 목표 31만 호. 2035년 앞으로 10년 후까지 누적 준공 목표 37만 7천 호입니다. 모아타운, 소규모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더하게 되면 2031년까지 7만 9천 호가 추가로 착공됩니다. 뉴홈 용적률 특례로 법적 상한을 넘는 특별 용적률을 부여하는 이익 공유형 주택도 있습니다.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6개 단지가 최근 이 특례 적용을 준비 중이고 앞으로 적용 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핵심은 집값 상승을 주도해온 서울의 핵심지에서 얼마나 공급이 이루어지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강남 3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지역에 총 19만 8천 호를 착공하겠습니다. 그중에 강남 3구와 송파를 포함한 한강 이남 지역에만 16만 8천 호를 착공합니다. 한강벨트 물량 중에서도 압도적인 비중이 될 것입니다. 이 정도 물량이 풀리면 실질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시의 주택 공급 원칙은 명확합니다. 공급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이를 적극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달부터 서울시는 자치구와 조합과 함께 공정촉진회의와 갈등관리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서서 협력과 소통의 창구로 발전시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민간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시민이 원하는 곳에 좋은 품질의 주택을 더 빨리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결국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법인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부동산 가격이 공급만 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니죠. 수요 관리라든가 또 시중에 부동자금이 풀리는 문제, 유동성 증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일단 그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의 불균형이고요. 공급이 제때제때 신규 주택 공급이 제때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마 가장 큰 부동산 시장 불안정,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이겠습니다. 제 취임 전에 10년 동안 정비구역이 대폭 줄어들고 앞으로 10년, 20년 내에 그 결과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집값을 자극해왔고 그것이 근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동해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이 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대한경제 임소연 기자님. 그 시장님께서도 가장 잘 아시다시피 그 정부 97 대책에서 그 135만 호 착공 계획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과거 실패했던 뭐 유유지 개발 계획 등 뭐 이런저런 사례들을 다 포함시키고 그 정비 사업에서도 기간 단축에 구체화된 방안 같은 것들은 발표에서 다 빠져서 그 시장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에서도 이번 그 31만 호 공급이라는 그 목표 수치를 갖고 고심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 특히 이제 서울 지역에 2030년까지 33만 4천 호를 착공할 수 있다는 정부와 다르게 그 서울시는 기간도 1년 더 길고 착공 수치도 정부 발표보다는 조금 적게 산정을 했는데요. 그 이 31만 호 공급 수치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요?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이 있고 그다음에 구역 지정 직후에 절차로 들어가는 지역 구역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비구역으로 이미 지정이 돼서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이 432개 구역이 있고요. 신통계획을 마치고 구역 지정을 앞둔 일부 구역도 있습니다. 이 두 구역의 물량을 오늘 발표한 속도대로 촉진되는 속도대로 진행을 했을 때에 서울시가 감당 가능한 숫자를 산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31년까지 31만 가구가 계산이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강남 상구를 포함한 한강 벨트 지역은 2,000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가 집중이 돼 있어서 전체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 지역도 같은 방법으로 산정을 했을 때 19만 8천 호가 나온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처음에 예상 가능하지 않은 주민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제 이런 요소가 개입되게 되면 물량이 조금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가 현장에 갈 때마다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지금 속도가 돈이다. 현장에서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비용 분담이 적어진다는 건 분명한 이제 아주 기정사실화돼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분쟁이 필요 이상으로 발생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누차 지난번 발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갈등이나 분쟁을 해결하는 조직을 TF로 만들어서 구청과 시청에서 가동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서울시와 구청의 노력이 합해질 때 지금 말씀드린 물량은 성과가 완성하는 게 가능하다, 목표를 달성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물량을 산정한 겁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네, SBS BG 윤지혜 기자님. 윤지혜 기자입니다. 그 수요와 공급이 한강벨트라는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에는 공감이 되는데요. 다만 시차가 좀 걱정이 되는데 지금 이제 결국 토호제 때문에 한강벨트라 하면은 강남구는 이미 규제가 돼 있지만 마포구, 성동구 혹은 뭐 광진구나 영동구, 동작구까지 아직은 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수요자들에게 자칫
규제가 되기 전에 그리고 한강벨트 중심으로 앞으로 활성화가 될 것이니까 이쪽으로 몰리자라는 좀 패닉 바잉이라든지 이런 과열 현상이 시차를 두고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의 입장은 지난번에 지정했던 토호구역 이상 더 추가 지정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 정부 발표 때도 지켜보셨겠지만 정부에서도 서울시와 함께 그 토호제 그 확장 지정에 대해서 확대 지정에 대해서 권한을 국토부도 가지겠다 하는 취지의 발표를 이미 보셨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로서는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예, 그럼 시장님께서는 다음 일정 관계로 이석하시고 예, 뭐 이석하기 전에 질문은 주시지 않았지만 아마 방금 전에 굉장히 그 한강버스 운행 중단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우리 미래한강 본부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던 걸로 들었습니다. 뭐 저도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참 그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습니다. 사실 제일 아쉬운 것은 추석 연휴 때 가족들과 함께 한강 버스에 타고 그 연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많은 기대감을 가지셨던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그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운행을 못하는 게 저로서도 참 아쉽고 안타깝고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열흘 정도의 운행을 통해서 몇 번 나타났던 그런 그 기계적인 결함, 전기적인 결함 이런 것들이 몇 번 발생하다 보니까 시민 여러분들 사이에서 약간의 불안감이 생긴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한 대 운행을 못했었죠. 그래서 그 직후에 그날 저녁 때 제가 한강본부장을 통해서 한강버스 주식회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미 운항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마 운항을 중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 여론으로부터의 중압감이나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담을 뒤로 하고 허심탄회하게 전문가로서의 그러니까 선장님이나 엔지니어들의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가감없이 한번 듣는 기회를 가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기회에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불안감이 있다면 운행을 중지하고 종합적인 정비를 하는 기간을 그리고 안정화시키는 기간을 가지겠다는 의견을 내주신다면 그걸 존중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취지의 요청을 드린 바 있고 그 다음 날 오전에 아마 그 의견을 수렴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나온 의견이 그렇다면 일정 기간 동안 운행을 정지한 상태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건의가 있었고 적정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날 의견을 들어보니까 한 달 정도면 충분히 점검도 하고 안정화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의견을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조금 한 달 정도 지연되더라도 이게 뭐 1, 2년 운항하고 말 게 아닌 이상 이번 기회에 한 달 정도 중단하고 충분히 안정화를 시킨 수 있다면 그게 바람직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운항을 탑승을 계획하시고 운항을 기대했던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마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이나 뭐 전후 사정은 이미 한강본부장으로부터 말씀을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필요한 게 있으면 또 그때마다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저희 공급 지역을 보니까 한강벨트에 19만 배 수요가 몰리는 곳인데 그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그 투자 심리를 자극해서 집값이 더